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번에 아주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장애인 복지에 종사하는 그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 급여가 전년도 대비해서 29.8%가 예. 예, 인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생활시설 종사자들 급여는 13% 예, 종사가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당장 인상폭을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이 워낙이 다른 일반직들에 비해서 낮았다라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이렇게 대폭적인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큰 용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용단을 내려주신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영 의원님 또 이정윤 의원님 등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저도 사회복지사고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감사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이게 만약 회장이 아니면 다른 데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감사 말씀 드렸으면 박수라도 안 나왔겠습니까? 예. 제 마음은 크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내친 김에 제가 장애인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385쪽에 보면 그 첨부자료 385페이지에 보면은 그 노인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인요양시설의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지금 총 8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 거기에는 보면은 신축이 지금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34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개축 해가지고 지금 31억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능 보강이나 보수 등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해서 총 8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우리 부산에 89곳이니까 4곳이 더 신설되면 93곳이 되는 셈이죠. 예.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노인요양을 위한 그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예. 케어를 받는 곳이고, 또 등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노인요양 요양 어떤 그 보호가 필요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57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노인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합쳐서 총 146개 시설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중에 4개가 더 만들어지면 150곳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부산에 지금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노인성 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노인 요양 시설 또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이런 어떤 85억이라는 예산 편성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10년 7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 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일반적인 노인들만 인구가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성 질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라 장애 노인들도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노화가 되는 장애 노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들 역시 노인성 질환으로 결국은 어떤 이런 노인요양과 같은 그런 어떤 서비스 또 시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노인요양 시설에서는 그 장애 노인들이 가서 케어를 받기에는 서비스를 받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그 일반적인 노인 요양 시설에 갔을 때 그 시각장애인 이외에 환자들하고 시각장애인 노인하고 그 같이 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그 요양시설의 그 케어를 하는 분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케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시각장애인 그 장애 노인들은 그런 어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건 비단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어느 소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이제 더 심각한 건 발달장애하고 정신장애입니다. 발달장애하고 정신장애는 일반 노인요양병원에 가면 거기에는 인권 유린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특별한 유형, 필요한 유형의 장애 노인들을 위해서는 장애 노인을 위한 특화된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특화된 장애 노인 요양시설 내지는 공동생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난해 요청을 했고 그때 국장님께서 수요가 있다면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11년도 복지개발원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은 안 됐지만 결론은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필요하고 또 수요도 있고 그리고 또 대안으로 현재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을 이런 어떤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시켜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대안까지도 지금 결론으로 도출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예산을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는 85억 기능 보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지금 신축되거나 또는 정개축되거나 이런 요양시설들에 우리 장애 노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거나 또는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까? 현재 네네. 그 아마 지금 시설로는 네. 장애인을 특화하는 거는 시각장애, 청각장애나 그 입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네. 갖춰야 되지. 시설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만약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아마 장애인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시설들이 이런 특수 유형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노인성질환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텐데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분명히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와 있고 대안도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그 시설들 또는 공동생활 가정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건 아니면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을 지가 보존을 하더라도 이렇게 특화된 유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오늘도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 노인들은 집에서 혼자 방치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아마 의원님 전번에도 시정 질의에도 베리어 프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또 기구도 만들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기구는 못 만들었지만 인력도 집권하고 있고 또 우리 장애인 치과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부울경에 또 이제 또 그런 장애인을 사실 참 장애인들이 치과 일반 치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걸 부산대학에 이제 해서 올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되면은 내년부터 또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분야도 제가 보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정말로 장애인들은 이런 요양시설에도 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어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아마 요양시설이 아마 지금 수요가 지금 현재 한 100 끝되면 한 70에서 75%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데도 어떤 장애인을 어떤 특화된 그런 시설을 쭉 하든지 그걸 안 하면 어떤 특정한 요양시설을
또 지정해서 지정을 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지원을 우리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아마 그 용역을 아직 하고 있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나오면은 저희도 그것도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발표는 되지 않지만 결론은 나왔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또 내년에 만약에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면 내후년 돼야 그렇습니다. 또 이게 그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1년 동안 이 장애 노인들은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반 노인들이 이런 요양 그 전문 케어가 필요하다면 장애 노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지역 간의 불균형만을 해소할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수요 대상자의 이용자의 어떤 특성이 맞는 그런 어떤 특화된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장애 노인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최대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독거 장애 노인 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 제가 그 시설을 뭐라 그럴까 지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 지금 시설로서 시설이나 의료 인력으로서 그냥 이렇게 뭐 준비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일반 건강한 노인분들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중풍이나 뭐 치매라 되면은 뭐 기타 장애인하고 똑같지만은 그래도 뭐 특히 시각이나 청각 이런 거하고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노인 장애인들이 들어가려면은 어떤 준비나 투자 시설이나 이런 그 인력이나 그걸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네, 그런 준비를 우리 시가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워낙 이제 문제가 있고 여기 분야가 넓으니까 물론 이제 분야가 넓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착착착 하나씩 하고 있는. 그 하나씩 하는 것 중에 순서를 좀 앞당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지부에서 아마 이런 데 대해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그 시도별로 한 시도에 한 개씩 시범적으로 하든지 이래서 저희들 한번 준비를 하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유형을 같이 섞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 이게 장애인 뭐 요양병원 이렇게 하나로 쓰는 게 아니고 뭐 청각대로 또 이제 시각도 동물을 아니 예를 들면 병동을 달리 해준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지를 가지고 그 빨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지금 어쨌든 내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지역센터가 그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칙에 보면 부칙 2조에 보면은 그 지역센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의 효율적인 그 시행을 위해서 지역센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복지부에서 어떤 시범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3개소 하는데 서울 2개소, 지방 2개소 내년에 시범 합니다. 반대로는 아니에요. 중앙복지부에서 아마 그거를 정해가지고 아마 내년에 4개소, 3개소를 하는데 중앙에 이제 서울에 하나 하고 지방에 어느 시도가 될지 모르지만 2개가 배정이 되는데 아직 어느 시도에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중앙에서 확정이 돼야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신청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수만 그래 정해졌고. 방침만 서울특별시 하나, 지방이 2개 그 정도만 돼 있고, 복지부 공문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 지시가 내려오면은 저희들 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법 시행은 이제 내년에 되고요. 내년 그 하반기에 되고, 센터는 내후년 1월부터 이제 그 운영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가장 특성은 특별한 점은 그겁니다. 대상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등록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라고 인정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들 모두에게 지금 확대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파악되고
그 수요 인구 그리고 사업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등록되지 않은 장애 아동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은 그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은 4,682명입니다. 예, 4,682명. 예, 2명입니다. 시전제 장애는 한 2.7% 정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등록된 나이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사실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등록되지 않은 장애 아동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장애 아동의 어떤 그 조기 발견이나 조기 교육이나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장애 중증화라든가 또는 2차적인 장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장애 아동도 조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애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그리고 실제 이 법에 대해서 장애아 부모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장애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법 시행은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되는데 이 법에 대한 홍보와 장애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그 아마 법은 정해져 있는데 네네. 법 시행령하고 네. 시행규칙이 이제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아마 2월쯤 아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마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게 2월에 만들어지면 네. 그 맞추어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법이 내려오는 보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특히 장애 아동의 예, 그 예.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아동들의 조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장애 아동도 거기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형 정신 그 보건센터 그 확충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586페이지에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우리 부산의 자살률에 관해서도 제가 발언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자살 예방은 물론 어떤 자살 시도자나 그 가족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구군의 정신보건센터를 빨리 확충해달라는 요청도 드렸고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한 개소는 보니까 우리 11호 순수 11호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한 개소로 우리 11호 지금 확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예산이 2억 2천 예. 89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혹시 어떤 국비로 이렇게 몇 개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거나 그런 변동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네네. 사실 그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네. 각 서울 특별시를 비롯해서 강력시에 지금 구군에 지금 없는 데가 저희 부산시 말고는 거의 100% 다 있습니다. 네네. 서울시 같은 게 25개 예. 그 구군에 다 있고 대구 네. 6개 인천에 다 있는데 저희 부산은 16개 구군 중에 지금 8개 있고 이제 그래서 14년까지 예, 16개 구군에 다 설립한다고 지금 기부에 이거를 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좀 몇 개, 3개, 3개 돌라고 네. 이제부터 막 이렇게 저희들 찾아가고 했는데 거의 잘 줘봐야 한 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주겠다 하더만 저희들 그래서 지방비로 우리 11호 네. 2개를 내년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산에 오기 전까지 2개를 편성해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거 넣어놓고 나서 추가로 이제 복지부에서 네. 전국에 16개가 또 되는데 저희 시에다가 3개가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배정된 네. 3개가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 예산서에 지금 편성한 거는 지방비 2개만 돼 있고 네. 국비 플러스 지방비 돼 있는 거는 나중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지방비 돼 있는 것을 2개를 국비 플러스 지방비 돼 있는 그쪽으로 것을 돌리고 교체로 그래 하고 예. 거기서 남는 지방비 좀 남는 거는 다른 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 네. 3개 되면은 네. 이제 19개에서 지방비 하나는 11개. 11개 되고 네. 그다음 2023년에 한 3개 정도 하고 하면 2023년 되면 이제 네. 우리 부산시 광역 표준센터하고 지방 표준 하면 17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네. 의원님 말씀대로 땡겨가지고 네. 어차피 지방비 2개를 해놨는데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5개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해봤습니다만은 네. 그래 해보니까 후에서 또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구군비도 25% 정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3개 하는 걸로 네. 그래 하고
내후년도에 하고 이래서 2014년까지는 16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리고 요청을 할 때도 이렇게 내년에 3개까지 네. 확충이 내리라고는 큰 기대를 못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보너스를 받은 김에 2014년까지 말고 한 13년까지 땡겨서 16개 구분에 그러면 이제 2013년도에는 5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11개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곧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작은 자치구가 이제 재정자립도 나쁜 구는 몇 개는 정말로 막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그런 거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것도 그런 거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쪽으로 시설을 돌리다가 보면은 이제 잉여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역시 정신질환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예산이 700만 원 해가지고 10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내년에 11개소 되니까 11개소로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집중관리를 한다는데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인데 특별한 어떤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7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의원님 그대로 여기 지방비가 당초에 2억 2,890만 원이 국비가 이제 플러스 12가 되면은 아마 1억 1천 한 반 정도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11개가 되니까 700만 원을 한 군데 최소한 1,000만 원은 되도록 그렇게 좀 조금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알코올리즘이 또 사실은 사회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라든가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가정 파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게 이제 알코올리즘인데 이 알코올리즘을 지금 또 사례 관리하는 지금 사업도 보니까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 29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은 판매시설 운영 지원 해서 1억 4천 1억 4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이 외에 다른 거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른 예산이나 뭐 정책이 뭐 있는 건 없습니까?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도 본연이 지난 10년 행감 때 사실은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년 11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례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우선구매하고 중증장애인의 어떤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제조 생산품하고 농무용역비, 농무용역 구입비,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는 총 구매비에서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농무용역비로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실적을 문서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2월이면 당해년도 구매 계획을 문서로 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실적 보고 내용이나 또는 구매 계획은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죠.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실적이나 구매 계획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어떤 품목 개발이나 또는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적극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혹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노력은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따로 그쪽에
임금비나 이런 주는 것밖에 없지만은 네. 이게 저희들이 제가 우리 장애인 판매 시설 이게 양정역이 있는데 제가 한번 또 가보고 네. 이게 우리 구군의 우리 학대 간부 회의 때도 네. 제가 우리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각 구군별로 또 동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그다음에 대형 매장에 또 장애인품 판매 홍보를 갖다가 홈플러스 같은데 아시아드 이런 데다가 설치해가지고 2월 달에 한번 하고 또 11월 달에 4일간 해가지고 판매도 이제 많이 판촉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우리 시라든지 우리 각 사업소에서도 기념품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하고 아래도 우리 시장님이 회의에서도 말씀하기를 시청에 비누라든지 종이 이런 거를 중증장애인들 꼭 쓰는 걸 하라. 그것도 지시도에서 그런 거 꼭 있는 뿐만 아니고 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판매될 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또 어떤 데 보니까 이게 조달 구매에 대한 어떤 또 제한이라든지 또 어떤 제도적인 그런 데는 조금 막히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여튼 장애인들이 만드는 판매 시설, 판매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소신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매번 노력하겠다라는 노력하는 정도가 끝나면 아니고 안 되고 예.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어떤 홍보 계획이라든가 판로 개척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중증장애인이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기 때문에 우선 구매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필요한 품목들 그리고 질이 좋아서 선택되는 그런 어떤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에는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품목이 개발돼야 되고 좀 더 다양한 품목으로 필요한 품목으로 개발돼야 되고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어떤 이 창업을 했을 경우 이런 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어떤 요청을 드렸느냐면은 이 어떤 품목 개발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술 지원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 경영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도록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난 행감 때는 11년에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12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이 되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좀 더 다양한 품목에서 좋은 품질로 그리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경영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냥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이니까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많이 팔아주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특례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려면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 저도 이게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사주는 그게 아니고 도자기라든지 제가 제빵, 양초, 면장갑, 복사용지, 화장 이런 거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보다 어떻게 보면 우수하거나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이런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이행이 되고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도 저희도 한번 챙겨가지고 아니면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직업재활센터에서 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만족할 만큼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품목 개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지난해에 비해서 보니까 11년도에는 지정시설, 생산시설이 지금 13개소로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그 다음에 품목도 보니까, 소독 방역,
예, 소독 방역 부분이 지금 눈에 띄게 이건 노무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품목 개발도 가능하고 예. 또 예를 들면 안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헬스키프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건 고용 창출도 되고 예. 또 충분히 우리가 노무 서비스 구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품목 개발이라든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기술 지도 또 경영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 예,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내년 1월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사업 계획 속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좀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박재본 의원님께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자 외 부담금 예. 이 부분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감액이 되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월금이 많아서 그동안 척체된 이월금들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만 삭감된 게 아니고 노인 돌봄 서비스 있죠. 예. 예, 노인 돌봄 서비스도 지금 10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이유가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 중에 한 10% 정도가 예. 그 노인 장기요양 보험으로 지금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12가 7대3 그렇습니다. 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애초에 사업량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국비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우리 대상자가 지금 2,4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넘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은 2012년도에 보면은 2,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2,063명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200명이 지금 장기요양 보험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76명은 지금 이 돌봄 서비스도 장기요양 보험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76명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요양보호에서도 제외되고 노인 돌봄 서비스 받지 못하던 그 노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중에는 또 우리 그 독거장애 노인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물론 내려오는 데 따라서 우리가 사업량을 정하기도 하겠지만 예. 우리 시 차원에서도 모자라는 어떤 부분 예산에 따라서 사업량을 정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실제 수요 인구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어느 정도 투여가 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이게 바우처에서 신청하고 이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네네. 신청 현재 들어오는 만큼은 해주고 있는데 혹시 그게 이분들이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가지고 그 예산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로 생각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만약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런 것 같으면은 추가 국비를 더 요청을 더 받든지 그걸 안 하면 더 안 되면은 지방비라도 그렇게 보태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산은 중앙 차원에서도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는 중앙 차원에서 대폭 삭감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중앙에서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사람이 장기요양 보험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도 자연 증가분이 있습니다. 예, 자연 증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45,000명이 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예산이 올라간 건 12,000명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그 12,000명분도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흡수되는 인구를 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 증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지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63억을 삭감했지만 어쩌면 자연 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기획을 해서라도 우리 노인 인구에 대한
특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 노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노인층에서 사실은 노인 자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도를 필요로 요구를 해서 하는 그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수요 조사부터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걸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사회복지사들 특히 그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에게 이번에 큰 선물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경희